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조선 경기 침체로 거제시 지방세는 물론 주민세까지 세수가 줄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재무제표를 흑자에서 적자로 수정하면서 지방세 240억 원도 반환해야 할 형편입니다. 보도에 조미령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3년과 2014년 2년 동안 거제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모두 242억 원. 대우조선이 재무제표 오류를 시인하고 2015년 발생한 영업손실 5조 5천억 원 가운데 일부를 2013년과 2014년에 반영하면서 거제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흑자가 적자로 바뀌면서 거제시에 2년 동안 납부한 242억 원을 되돌려줘야 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제시 한 해 예산 6,400억 원 가운데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600에서 700억 원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황을 누렸던 어떤 지방 소득세 관련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시 자체의 어떤 경제 어떤 세입 면에서도 보면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최근 2년 동안 낸 지방세는 각각 506억 원과 440억 원. 하지만 지난해 적자로 올해 지방세는 한 푼도 내지 못했습니다. 기업 불황은 주민세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조선업 종사자의 주민세도 192억 원과 210억 원에서 지난 4월 말 현재 70억 원에 그쳤습니다. 지금 추세로는 애초 목표액 185억 원에 70%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제시는 조선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유럽 선주로부터 6,700억 원 규모의 선박 건조 계약을 맺어 올해 처음으로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최대 선박 그룹인 안젤리쿠시스 그룹 소속 해운사로부터 대형 유조선 2척과 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유조선은 2018년, LNG 운반선은 2019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극소수 부유층만 알고 있는 투자 방식으로 높은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속여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동료 강사와 학부모들로부터 얻은 신뢰를 이용해 무려 10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보도에 김준환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딸을 학원에 보내고 있던 신모 씨. 지난 2014년 학원 부원장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은행 VIP인 자신만 아는 투자 상품이 있다며 자신에게 투자하면 한 달에 5% 수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 씨는 20억 원을 모아 투자했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최소 2천만 원 입금을 은행에 하면은 매월 26일자로 100% 이자를 준다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사람들보다는 선생님이니까 길어도 되겠다. 49살 김모 씨는 이런 수법으로 학부모와 동료 강사 등 11명으로부터 7년 동안 10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 돈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재력을 과시했고 한국은행 총재와 친분이 있다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제가 굳이 다시 얼마 해라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거에서 월 수입이 들어오니까 재투자를 하고. 김 씨는 가로챈 돈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주거나 생활비와 사치품 구입에 썼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그 말 자체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담당 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 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경찰은 49살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윤상기 하동군수가 하동 매실 판매를 위해 한 홈쇼핑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윤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 출연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7항을 일부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지난달 25일 한 홈쇼핑에 출연해 하동 햇매실을 판매하는 광고를 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최금석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 경남본부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8일 밤 10시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화단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던 중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최 씨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손으로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 역시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화장실은 청결한 동시에 안전해야겠죠. 그런데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공중 화장실이 지금 범죄에 노출돼 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이달 개장한 송정해수욕장 공중 화장실입니다. 지난 4일 밤 35살 A씨가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 2대로 양옆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눈치챈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A씨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또 제2의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화가 나서 돌변해서 폭력을 가할 수도 있는 거고. 범죄가 발생한 화장실엔 이런 위급 상황을 알릴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이 여자 화장실 바로 앞 건물이 경찰 치안센터인데요. 6월 한 달 동안은 오후 6시 이후에 문을 닫습니다. 다음 달 개장할 임랑해수욕장. CCTV가 비추지 않는 공중 화장실 입구로가 창문을 열면 여자 화장실 내부가 훤히 보입니다. 여자 화장실과 붙어있는 장애인 화장실은 내부 벽과 천장 사이가 뚫려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자 화장실 안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생각 못한 거 우리 지금 나가가지고 어쨌든 공사 진행 중이니까 하면서 우리가 같이 보수를 하면 되거든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해수욕장 공중 화장실. 여성들의 불안을 잠재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작은 섬마을 초등학교 축구부가 전국 소년체전에서 군 단위로는 처음으로 우승했습니다. 명실공히 축구 명문으로 거듭난 남해 초등학교를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퍼레이드를 하며 시내를 누비는 당당한 선수들. 지난달 열린 제45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우승한 남해초등학교 축구부 선수들입니다. 군 단위 초등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우승한 쾌거입니다. 대표되는 것만 해도 이 촌에서 엄청 큰 건데 가서 금메달 딴다는 거는 우리나라 월드컵 우승한 거랑 마찬가지로 봐야 되죠. 남해초등학교 축구부는 지난 2005년 처음 전국 소년체전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면서 프로축구 선수도 여러 명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체전에는 경남 대표로 출전권을 따내지 못하다가 이번에 출전해 우승까지 해냈습니다. 특히 대한축구협회 MVP에 선정된 이은규 선수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짊어질 제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드리블로 상대편 제낄 때 하고 슈팅해서 득점을 할 때가 기분이 좋아요. 바르셀로나 같은 유명한 축구팀에 들어가서 축구를 하고 싶어요. 축구 인연으로 남해군 홍보대사를 맡게 된 전 국가대표 이천수 씨도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응용 신체 조건도 괜찮고 멘토 역할을 잘해주면 아마 좋은 선수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계절 잔디구장 등 좋은 인프라와 선수들을 갖춘 남해초등학교. 명실상부한 축구 명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햇살이 따갑겠습니다. 더위가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요. 창원 28도, 밀양은 31도까지 올라 7월 중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주말에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짧고 굵게 쏟아지는 만큼 옷이 흠뻑 젖을 수 있습니다. 휴대하기 쉬운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대기질도 깨끗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18도, 함안 19도를 가리키면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밀양 31도, 김해 30도, 거제는 26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현재 진주가 19도, 거창 18도를 가리키면서 크게 쌀쌀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낮 기온은 사천 30도, 진주 29도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바다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성군의 우수 농수특산물 온라인 직거래 장터 공룡나라 쇼핑몰 누적 매출액이 7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거창군 문화센터가 개관 15주년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대한민국 원로작가 15인 초대전을 엽니다. 함안군이 오는 8월 5일까지 규제 체감도와 개선 방향 등에 대한 규제개혁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제1회 창녕 양파가요제가 다음 달 9일 창녕 공설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예산 부족 등으로 지난 4월 중단된 마산 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 사업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각각 이번 추경에 구조고도화 2단계 사업 분담금을 배정해 이르면 오는 8월쯤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에 경상남도는 30억 원, 창원시는 10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조선산업의 위기가 창원 국가산업단지에도 악영향을 끼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완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위기 극복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박완수 의원은 창원공단은 최근 조선 위기 등으로 생산과 수출이 각각 12%와 14%가 하락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창원시가 내년도 국고보조금으로 5,795억 원을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가 3,943억 원으로 가장 많고 환경, 건설교통 분야와 농림, 해양수산 분야가 각각 930억 원과 388억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창원 마산야구장 건립사업이 120억 원, 생태하천과 하천복원이 131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425억 원 등입니다. 창원시와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가 겨울철새의 안정적 서식을 위해서 주남저 수지의 수위를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창원시는 겨울철새가 날아오는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겨울철새의 서식처인 모래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수위를 만수위보다 1m 낮은 3.2m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남저 수지 방류 시 물을 수자원공사 쪽에 보내 대체 수원으로 활용하고 봄철 농업용수 부족 시 수자원공사의 본포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달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민원 연수를 운영합니다. 지금까지는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했지만 이번 달부터 학교에서 매달 사전 신청을 받아 학교로 찾아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찾아가는 민원 연수는 교직원의 민원에 대한 역량 강화로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월까지 운영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